세상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오늘은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죠. 그래서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요, 재난지원금을 모든 가구에 지급하지 않고 80% 소득 하위 80%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은 잘했다, 2번은 잘 못했다, 3번 모르겠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답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요, 저희들이 나중에 다 집계해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휴대폰으로요,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추가된다는 사실 먼저 알려드리고요. 미니는 공짜입니다. 전민기 팀장님, 네. 재난지원금을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해보셨죠? 네, 올해 들어서는 30만 9천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예. 그 작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사실 굉장히 폭발적으로 언급량이 많았는데 그때 네. 비하면 좀 언급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예. 그리고 이제 상황도 보니까 뭐 선거나 회의, 토론,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서 선거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별 지급이냐, 뭐 전원 지급이냐, 요거 갖고 이제 뭐 회의나 토론 이런 키워드로 많이 좀 상황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연관어도 이제 보시면 일단은 뭐 이재명 경기지사 이름 좀 크게 나오고 있고, 아하. 그다음에 이제 전 국민이라는 단어, 그래서 네. 전 국민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죠. 예. 이번에는 동그라미가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키워드들로 이제 등장을 하고요. 긍정 감성어는 보시면 뭐 가능하다, 도움되다, 지역 경제 활성화, 뭐 경제 회복 이런 키워드들로 뭐 그다음에 기대하다. 그래서 예. 사실은 아니 여기 사랑도 있네요. 사랑. 그렇죠. 네. 이제 뭐 재난지원금은 뭐 사랑입니다라는 뭐 그런가요? 말들도 있고요. 아하. 예, 뭐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부정 감성어는 뭐 어렵다, 우려하다, 뭐 매출 감소, 재난 지적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난지원금에 대한 어떤 부정 감성어도 있지만 사실 현재 상황 자체 매출 감소나 현재 힘든 상황에 대한 것들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서 예, 이런 감성어들이 보여집니다. 그 그리고 폐업도 보이고 범죄도 보이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재난지원금은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이런 지역들이 또 가장 많이 연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미래신호라고 해서 이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어떤 단어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함께 연관어로 많이 급상승하고 있는지부터 해서 쇠락하는 키워드들 쪽 좀 보면요. 네. 이 성장기 이슈는 현재 언급량도 많고 증가 추세에 있어서 미래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인데 예. 이재명 경기지사 이름, 민주당 그리고 전 국민 등이 관찰이 되고요. 이제 성숙기 이슈는 현재 언급량은 많은데 정체 또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네.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래서 이번에는 선별 지급이지만 이 관련해서는 뭐 전 국민 아하. 대상으로 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좀 많이 앞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 이런 빅데이터 분석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선별이냐 전 국민이냐 사실 이게 더 국민들에게는 더 중요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 국민이냐 선별이냐. 그럼 선별은 어떻게 선별하느냐, 네. 잘 선별되느냐. 아하.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이제 계속 관련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재정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 추가 경정 예산을 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라는 것은 뭐 빚을 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아하. 근데 그만큼 이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네.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적정성. 적정성. 그러니까 적정하냐. 지금 이 시점에 아하. 재난지원금이나 또는 재난지원금 형태가 적절한 건가? 예. 이게 추가 이제 경정 편성이 적정성이 중요하고 적정한가? 예. 효과성, 이게 효과가 있느냐? 그냥 이게 국민들에게
정부가 이 국민들이 힘든 상황을 고려한다. 또 정치권에서 고려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인 건지 실제 받았는데 아하. 이게 큰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면 아하. 그 효과는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실제 효과가 있는지. 네. 마지막으로는 만족성인 것 같아요. 만족성. 네, 이걸 1년에 몇 번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이번에는 얼마를 할 것이냐. 액수. 가구당 4인 가족 이상에게 100만 원을 줬을 때 적정했느냐 아하. 또는 만족스러웠느냐 효과가 있었느냐 네. 아니면 이번에는 개인에게 줄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개인에게 어떻게 주느냐 이게 개인 또 개인별로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에 있는지 가리기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산이라는 게 사실은 다 한순간에 확인 가능하거나 공개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좀 아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나는 왜 못 받았지 하는 억울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상위 2%, 20%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네.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 80.1%에 해당하는 분들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그렇다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상위 20%가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재난지원금은 어차피 다 사용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상위 소득자들은 다 사용할 수밖에 없고 예. 그렇다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가져오는 낙수 효과나 파급 효과는 더 클 텐데 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거죠. 예. 전민기 팀장님. 네. 지난해 5월이었죠.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었는데 그때와 데이터를 좀 비교해 보신다면 어떤 차이가 지금 보입니까? 2020년에 이제 언급량이 125만 건이니까 올해 예. 아까 30만 건에 비해서 이때는 또 최초로 시행되고 여러 아. 뭐 논의들이 오가다 보니까 언급량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4배 정도네요. 맞습니다. 와. 그리고 언급량도 4월과 8월에 몰려 있는데 예. 그 지급하기 전달에 사실은 좀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상황을 보면은 그때는 지금하고 하나 다른 키워드가 이제 외식이라는 키워드가 외식. 등장을 하고요. 아하. 기간을 좀 한정해서 들어가면 이제 뭐 소고기라는 연관어도 보여지고 그러는데 소고기. 예, 맞아요. 예. 그 소고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이 연관어는 1년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지금과 좀 다른 게 이제 카드라든지 음흠. 전 국민 그리고 편의점. 그래서 이제 아하.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키워드 외에는 사실은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보는 감성어가 있는데 부정 감성어에 당시에는 이제 모르다, 어렵다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모르다 어렵다. 이게 어떤 효과라든지 네. 아니면 내가 이제 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 두 키워드가 이제는 사라졌거든요. 아, 재난지원금을 이제 이제 사라졌다. 다 받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생각, 뭐 아하. 찬반이든 아니면 전 국민 대상이든 선별 지급이든 거기에 대한 이제 주관은 좀 생기셨다라고 이제는 봐야 안다. 할 것 같아요.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안다. 이 몇 번의 어떤 지급을 통해서 예. 그래도 이것이 맞냐 아니냐 아니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냐 선별 지급해야 되느냐 예. 여기에 대한 각자의 생각은 나름 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하, 네, 재밌네요. 배 소장님, 네. 지금 저희가 청취자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저도 문- 이 결과가 아주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문자들 네.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샵 8001번으로요. 80%그 국민 전체가 아니고 하위 80% 선정이 잘 됐다 1번, 잘못됐다 2번, 모르겠다 3번 계속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기존에 해왔던 여론조사에서 전 국민 지급과 선별에 대해서 어떻게 여론조사 파악이 됐었죠? 이게 예, 잠깐만요. 저희가 네. 문자는 짧은 건 네. 50원, 긴 거는 100원이 들어간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에게 확 다가오게 질문하는 방법은 네.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되냐 아니면 뭐 몇 퍼센트가 됐든 간에 선별 지급을 해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하위 80%를 들으면 그러면 하위 80%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80%면 네. 사실 상당히 중간 정도 이 소득 수준도 선별 지급을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 20%만 배제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예. 일단은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물어봤습니다. 예. 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에 열을 받아서 지난 21일, 22일 실시한 조사인데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50.6%로 나타났고요. 아하. 선별 지급이 네. 44.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물어보느냐가 다른 것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선별 지급이기 때문에 이번처럼 정부와 여당의 결정처럼 이 하위 80% 근데 이게 듣기에 따라서 그럼 상위 20%는 배제한다. 같은 의미잖아요. 네네. 근데 하위 80% 그러니까 상당히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이 전 국민이냐 네. 이게 선별이냐가 또 엇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지사나 방금 전에 인터뷰를 했던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예. 전 국민 지급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세균 전 총리는 선별 지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 국민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선별을 하위 50%냐 하위 70%냐 또는 하위 80%냐 아니면 상위 20%만 배제하겠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질문에 따라서 답이 네. 달라진다. 그러니까 어떤 예.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예. 좀 기준을 정하자. 아하. 어떤 상황일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고 예. 또 추경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맞고 네. 그렇다면 어느 수준일 때는 선별로 하고 이렇게 온 국민이 다 어렵다는 판단이 서는 기준이 있다면 네. 그 기준일 때는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면 이런 정치적 혼란, 정쟁화 아. 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6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유력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지급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영향받을 수 그 있는 원칙과 기준을 좀 미리 정해 놨었으면 그렇죠. 정해야 돼요, 5차가 오기 전에 네. 이런 혼란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그러니까 크게 심지어 드네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예. 정치권에서는 아니 기재부가 홍남기 것이냐 아하.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난지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되는지는 대하는 그런 기준을 일단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기준이 네. 중요하다. 지금도 뭐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좀 소도를 만들어서 매번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논쟁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앞서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오늘 당정에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하위 80%로. 그런데 그런 최종 결정 이후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며칠 전에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우원식 의원님께서 80%까지만 지급하면 80.1%에 있는 사람들, 단 1만 원 차이로 못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네, 이게 참 그 경계선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상위 20%가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재난지원금에 배제되는 거 당신들 부자니까 안 돼. 그러면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지금 가장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게 공무원이거든요. 네, 공무원은 왜 포함이 되죠? 아하,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기준이 분명해야 되죠. 그럼 차라리 하위 60%가 맞다. 하위 네. 60%로 정하는 기준은 이런 기준이다. 이런 설득적 논리가 확보돼야만 예, 정부 정책의 타당성이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 자, 그런데요. 당정 협의를 했다고 해서 이게 최종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법과 원칙으로 보자면 이렇게 결정했다 하더라도 일단 국회에서 예산안 편성을 하는 예결 특위를 거쳐야 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확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센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전민기 그렇죠? 팀장님께서도 빅데이터 상에서도 지난해와 올해의 분위기가 다른 거.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꾸 갸우뚱하는 거예요. 재난지원금이 우리가 어떨 때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 국민으로 받아야 될 때는 언제고 선별은 언제고 왜 특정 대선 후보는 전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계속 재정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재정 부담이 되면 지급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아하. 그리고 때로는 빚을 내서라도 국민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설왕설래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차제라도 이런 시스템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이 또 하나 좀 필요한 것이 손실보상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손실보상법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사실은 과연 원래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담겼느냐. 네. 지금 현 시점에서만 보는 것 아니냐. 소급효 문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그러니까요.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라서 오늘 여러분의 그 여론을 들으면서 아마 앞으로는 이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좀 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저희가 광고를 듣고 와서요. 뉴스사이킥 청취자 여러분들의 설문조사 결과 가장 중요한데요. 발표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시죠. 전민기 팀장님. 네, 오늘은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 평가를 주제로 뉴스사이킥 청취자 여러분의 여론을 조사해봤는데요.
60%의 청취자가 소득 하위 80% 지급은 잘못됐다라고 2번. 답을 해주셨고요. 네. 30%가 잘했다, 아하. 10%는 모르겠다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많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7270님께서는요. 잘한 것 같아요. 다 주면 좋지만 상위 20%는 신경 안 쓸 것 같습니다. 또 1000님께서는요. 저소득층에게 좀 더 도움을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민희로 고래등님께서는 여태까지 제대로 급여받은 소득자는 제외해야 합니다. 선별하여 기초수급자, 실직자 등을 우대해서 지급해야죠. 민희로 김길환님께서는요. 다 받으면 좋겠으나 재정 여력을 생각해야죠. 네, 그리고 80% 지급 잘못했다라고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는요. 3683님께서 돈이 많고 소득이 높으면 국민이 아닌가요? 국민들 갈라치기 그만합시다. 3404님께서는요. 전 국민 주세요. 전 국민 주면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집니다. 1061님께서는 저는 월급 상위 10%에 해당하는 회사원입니다. 세금은 많이 가져가면서 솔직히 혜택에선 소외되는 또 다른 차별에 섭섭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팽팽한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다음번에도 이런 아하. 논란을 겪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전문가들 의견 수렴해서 또 우리 여론 네. 수렴해서 예. 기준을 제대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전민기 팀장님은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차피 이게 그 모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그 기준을 세우면 어차피 거기 키는 분들이 계셔서 아하. 이런 목소리는 언제까지나 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 정부가 좀 본인의 어떤 신뢰를 예, 예. 바탕으로 기준을 알겠습니다. 세워야겠죠.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 1, 2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민기 팀장,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